네, 한 주간의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한입니다. 네, 계속해서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본 관심주 특징주 우리 증시 인사이트 시간에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흐름까지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휴 기간 좀 우리가 쉬었기 때문에 덜 하락한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물량은 대부분 금융투자 쪽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고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큰 폭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매수세가 아니라 차익 실현과 함께 저가의 경기 민감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크게 표시가 나고 있지는 않는데 크게 표시가 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우리가 환가그룹 관련이나 FOMC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 직구안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눌릴 때마다 차분하게 저가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시장을 조금 어떻게 보면 조정을 유도하면서 프로그램 물량으로 저가에서 매집해 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흐름까지 좀 짚어주셨고, 그럼 특징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과 함께 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특징주를 좀 살펴보면 오늘 카카오가 오랜만에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반등은 내일 이제 25일자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금소법은 3월 25일 날 시행이 원래 발효가 되었고 6개월간 계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이제 정확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금소법의 시행에 따라서 그동안 카카오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금융규제 관련 리스크였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영위해왔던 카카오 페이를 통해서 영위해왔던 보험 관련된 상품에 대한 서비스와 그리고 펀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서비스를 내일부터 이제 중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보험 상품 비교 서비스와 펀드 판매가 광고가 아닌 중개 서비스 일환으로 규정이 지어지면서 내일부터 이제 금지가 당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금융 규제 관련된 리스크, 플랫폼에 대한 리스크가 그동안 카카오를 상당히 주가 압박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주가는 이미 급락했기 때문에 주가에는 많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가에 이제 많이 반영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주가의 흐름을 저점을 논하기에는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접근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량의 매도에 힘입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매도는 그동안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는 연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공매도 물량이 없다가 최근에 공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카카오에 대한 공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반등은 나오지만 아마도 이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전반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매집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매도했던 물량들에 대한 어느 정도 쇼커브링 일부가 들어왔다. 결국은 이제 내일 매도 관련되어 있는 재료 노출, 금소법 시행에 따라서 일부 공매도 물량들이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쇼커버링에 의해서 상승할 때는 단기간에 강한 상승이 좀 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세가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카카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저점을 논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공매도 쇼커버링 이후에 실제적으로 카카오에 대해서 매수 접근하는 액티브 물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카카오에 대한 저점을 논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반등을 활용해서 비중을 줄이는 부분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도 관련된 카카오 종목이 오늘 눈에 띄었다면 매수 관련된 쪽에는
오늘 은행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은행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장기 국채 금리가 1.4%대 이상으로 급등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수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행주에 대한 흐름이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호카 시스템에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종목은 JB금융지주입니다. 이 JB금융지주는 뭐 지방은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채널을 상향 쪽으로 이끌고 가면서 전형적인 추세적인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은 5월 달에 이제 직전 고점을 놓고 어느 기간 동안 한두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매집이 다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수급적으로 본다면 기관들의 매수 물량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메리트가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PER이 4.4배, 12개월 PER이 3.42배밖에 되지 않는 은행주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가 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평가 영역에서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혹여나 주가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4천억대 영업이익에서 올해는 처음으로 6,300억대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매출액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지만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지금은 JB금융지주가 은행주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한 58만 주였죠. 기관이 한 92만여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최근 1개월간 수급이 상당히 어려울 때도 JB금융지주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외국인들이 6개월 수급에서 120만 주 이상, 기간이 40만 주 이상 유지하면서 장기 단기 수급에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은행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접근하실까라고 생각을 좀 하신다면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KB금융을 비롯해서 좀 배당 메리트가 있는 금융주,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실 수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세 차익을 좀 노리고 싶다라면 JB금융지주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호가 시스템 관심 종목으로 올라온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난주에도 호가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가가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서기 직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여행이나 항공 같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항공주이기도 하면서 최근에는 특히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 항공화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박과 관련되어 있는 해상 운송 쪽에서 해상 운임지수나 벌크 운임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 물류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 사실 항공 쪽은 그동안 대한항공이 거의 독점적으로 항공 운송 쪽에 두각을 나타냈던 부분이 3분기 실적부터는 아마도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대한항공이 최근에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대한항공의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계속해서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500만 주, 1000만 주 가까운 매수를 했는데요. 최근 1개월 동안의 등락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한 500만 주, 기관들이 한 740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최근 1개월 동안 가파르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단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시 쌍끌이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서 대한항공의 주가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권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호가의 관심 종목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와 JB금융지주는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카카오가 공매도 투자자들의 쇼커버로 반등하고 있다라는 내용 말씀을 해주셨고요. JB금융지주는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까지 챙겨가 보고요. 그러면 다음 주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시장의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가파른 하락권에서 좀 벗어나서 안정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헝다그룹 관련되어 있는 파산 위기설에서 어느 정도 그 구조의 위기의 구조에 대해서 가늠이 좀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위기 상황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반등권에 들어와 있고요. 미국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난주 선물옵션 동기만기 이후에 FOMC와 헝다그룹 관련된 이슈를 거치면서 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그동안 그 연휴에서 하락을 좀 비껴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증시에 좀 반영이 되면서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안정화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오늘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기관들이 매도를 했는데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주가 이루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좋은 매수세를 저가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만 헝다그룹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장기적인 펀더멘탈적인 악재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헝다그룹은 이제 채권 채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이냐라는 이 채무 조정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의 경우 파산까지 볼 것이냐,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일부 혹은 전부 인수를 통해서 채무 상각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빠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은 조금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단기적인 충격을 조금 대비하면서 이런 헝다그룹의 채무 관련된 부분이 정리되는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리가 살펴보면 시장의 불안감과 대비될 정도로 외국인들은 상당히 꾸준히 저가 매수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7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결국은 우리 시장이 어려울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을 이끄는데 이번에는 지수는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시장의 흐름은 좋지 않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만을 본다면 경기 민감주를 바탕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 민감주와 관련되어 있는 포트는 일정하게 계속해서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 상당히 주가가 많이 밀리는 종목, 개별 종목 위주로는 저가 매수세 분할로 좀 접근해보는 방법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이 매도로 나와 있는 플랫폼이나 IT 일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접근을 조심하거나 추가로 진입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인 기준은 경기 민감주를 저가에 매수하는 방향의 동참,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IT 일부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분할로 저가 매수세 유입 확인을 좀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중기와 장기로 병행해서 보는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